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강TV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 식용 목적의 도살, 사육 모두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재석 210명 중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식용 목적으로 사육, 유통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기존 종사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법안 공부 이후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라는 거죠. 또한 개 사육 농장주나 도축 유통 상인 등이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폐업과 전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일단 개고기를 먹지는 않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먹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소신 발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면 전국에 정말 수십만 수백만 우리 반려견들과 함께하는 분들 비난을 좀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할 말을 해야 되겠기에, 이게 대체 누굴 위한 법입니까?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와 함께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가장 인간과 교감이 잘 된다고 할 수 있는, 때론 누군가의 가족이 되고 때론 누군가의 자식이 되는, 정말 우리 인간의 동반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개라는 동물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 개인의 치적사 기용인지,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민주당에서도 찬성을 많이 했어요. 208명 찬성이니까 눈치 보여서 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반대했다가는 사실 한 집 건너 한 집에서 지금 개를 키우고 있죠. 거의 전국에 절반 정도는 반려견 한 마리씩 다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건희법이다 말 한마디 못하고 다들 이렇게 눈치 보면서 찬성하는 모습, 민주당도 저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무분별한 강아지 생산 공장들, 그리고 지금 또 개를 유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 유기 견주들, 중형견 이상 개 물리는 사건들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 입마개 제대로 안 하는, 관리를 좀 허술하게 하는 견주들, 그런 관련된 제도를 좀 바꾸고 관련돼서 이제 목소리가 좀 나오고 그러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이거는 선진국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는 거다, 미국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글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고기를 먹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또한 개 식용 금지법에는 저도 찬성을 하는 바인데, 그래도 이 법이라는 것을 만들 때는, 그리고 무언가 제도를 바꿀 때는, 그걸 넘어서서 이렇게 규제까지 할 때는 정말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중히 해야 되는 거죠. 특정 인물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필한다고 이렇게 법이 뚝딱 만들어지는 거,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대환영할 만한 일인 건데, 저는 김건희 여사 개인의 어떤 치적사 기용으로 이것이 나중에 그렇게 좀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들고, 개 식용 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총선용 악법이 아니고 김건희법도 아니고,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용 악법인 거고, 지금 이 논리가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기사입니다. 이재명 살인미수 피의자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비공개 이유는 공개를 안 한다. 부산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려 한 피의자 김모 씨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내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이같이 결정을 했다. 비공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가입한 정당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송치가 돼서 결국에는 이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거죠.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경찰에서 이거를 떠넘기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돼요. 왜 안 해요? 아니, 이유를 공개를 안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유라도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공개를 안 한다, 자꾸 이런 오해들이 점점 증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적도 공개를 못 한다, 신상 공개도 안 하겠다. 수백 명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목에 칼을 찔리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게 사유가 안 됩니까?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죠. 국민의 알 권리, 당연히 정치 테러기 때문에 보장되어야죠.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가 대구로 오면 작업해버리겠다, 이렇게 경찰청에 협박 전화를 한 사람 체포가 됐죠. 모방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상공개위원회 위원들, 경찰청 소속 경찰들,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이제 신상공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건데, 대체 누구였는지 저는 좀 궁금하고, 이 신상공개라는 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신상공개가 됐던 그 전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꼭 연쇄살인범이나 강도, 강간살인, 아동성범죄자, 이런 것들에 좀 한정할
그런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흉악범들은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범죄들에만 한정해서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 이런 프레임에 갇힐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사건 명백히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한 사건입니다.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걸 그냥 어물쩍 넘어가잖아요. 앞으로도 정치인들 내 맘에 안 들면, 속된 말로 좀 꼴보기 싫으면, 내가 지지 안 하면 투표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칼을 들고 급습을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 일이 무언가 이 정치 테러 관련해서 전례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우 좀 아쉽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당 반발 속 야당 단독 처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적위원 298명 중 제석 177명, 찬성 177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주도를 했죠.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 이것이 핵심이고 앞으로 최대 1년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특조위입니다. 60명 정원으로 꾸려지고 필요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해서 3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의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총선일인 올해 4월 10일로 수정이 됐습니다. 여야가 그동안 특조위 설치 자체에만 놓고 보면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도 했지만 세부 사항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고 결국에 민주당은 기존 발의안에 국회의장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어서 표결에 붙였다라는 거죠. 국민의힘 특별법 상정에 앞서서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퇴장을 했고요.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를 할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윤재용 원내대표 오늘 그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면서 즉답은 피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 유가족이나 시민단체 쪽 관련자 3명, 그리고 여 4명, 야 4명. 이 정도면은 균등하게 분배를 하는 거고 국회의장 중재안을 반영을 한 거 아닙니까?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검에 대한 권한, 특검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리고 시행 일자 이런 것들은 좀 양보를 한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근데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전원 퇴장을 해버립니다. 투표도 안 하고. 사실 이거는 여야가 합의를 할 문제 그 이전에 국민의힘에서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계속해서 했어야 돼요.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유가족들을 만나주지 않고 계속 피하니까 결국에 시민단체들이나 민주당이 나서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시당초 유가족들을 만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의견이 좁혀지지 않든 좁혀지든 간에 계속해서 유가족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정부 입장 전달할 수 있는 건 전달하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하고 또 양보가 안 된다면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그런 두 개의 논리가 충돌한다면 그 다음 회의로 미루어서 다시 한번 논의해보고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한 건데 일절 없었지 않습니까? 아니 유가족들을 만나주지도 않아놓고서는 결국에는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나서니까 우리랑 협의가 안 됐다 이러면서 집단으로 퇴장을 해버리고 뭘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참사가 발생한 게 벌써 여러분들 재작년입니다. 그리고 신속처리안으로 지정된 게 벌써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계속 이렇게 질질 끄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해놓고선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동료 시민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동료 시민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희생됐는데 이 합의가 안 됐다고 집단으로 나가버리고 밖에서 규탄 대회까지 엽니까?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 44%가 전과자다. 발언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민주당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 의원 44%가 전과자라고 말했다가 사과를 했습니다. 시민단체 통계를 인용을 한 것이다. 계산해 보면 44%가 아니다 41%가 맞다. 무엇보다도 그 숫자에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도 꽤 많이 포함된다. 그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큰 실책이었고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민주화 영웅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한다. 그 발언을 정중히 사과드린다. 민주당의 도덕성을 계속 지적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가 44%냐 41%냐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민주당 의원 중에 과반에 가까운 숫자가 전과자다라고 말한 그 발언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화운동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범죄 행위들로 인해서 발생된 얻어진 그런 전과가 아니에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지금 도덕성과 다양성을 민주당에서 잃어버렸다. 민주당 의원 중 44%가 전과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전과가 없어야 되고 흠결이 없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정치인으로서의 덕목 중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만은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데는 이낙연 전 대표의 책임도 큽니다. 우리가 투표해서 성인군자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점잖고 고상하고 전과 없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 그리고 검찰이라는 엘리트 집단이 벌이는 대국민 사기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목소리도 내지 않고 싸우지도 않는 그런 정치인보다는 전과가 있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오만을 심판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검찰과 싸울 줄 아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낙연 전 대표가 당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마재강TV 정치 논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재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